자, 중국이요 요새 AI 무기를 앞세워서 미래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자 중국에는요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땡땡땡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객관식입니다. 1번은 파리, 2번은 사마귀, 3번은 모기입니다. 어떤 로봇일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아니 뭐 누군가를 굉장히 놀리는 영상 같아요. 저게 뭡니까? 네, 중국 유튜버가 만든 영상인데요. 네. 노래는 인도의 국민가요라고 합니다. 그걸 패러디한 내용인데요. 현재 저 내용은 현재 중국이 우리가 파키스탄에 젠10 그 전투기를 수출을 했고요. 네. 인도에는 라팔의 전투기가 프랑스 라팔제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중국제 젠10 그 전투기가 예.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것을 현재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가성비 면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좋다. 그러니까 이제 더 구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지금 정확한 내용들은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지금 젠10이 수출된 곳이 파키스탄이고요. 또 인도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침묵으로 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전투기가 프랑스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이 현재로서는 기정사실처럼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거를 저렇게 중국 유튜버가 애국심에 의해서 인도의 또 국민가요를 통해서 저렇게 나타내고 있고 밑에는 또 프랑스 자막까지 집어넣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저 J10 전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이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최강으로 불리는 이 라팔기를 격추시켰다니 어쨌든 뭐 흥분할 만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김대영 평론가님, 예. 문제의 그러면 이 중국 정투기라는 게 그만큼 성능이 뛰어난 건 맞아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젠10C를 본 적이 있거든요. 비행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F-16 전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라팔은 이제 F-16보다는 좀 더 큰 전투기인데 예. 뭐 자동차에 비하자면 준중형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J-10C가 노리는 거는 F-16급의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이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네. 프랑스 다쏘사가 이 라팔 전투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젠10C를 만드는 거는 중국 항공공업집단 청두라는 곳을 만드는데 예. 주가도 희비가 엇갈렸어요. 다쏘사는 주가가 떨어지고 이 중국 항공공업집단 청두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젠10C 같은 경우에 4.5세대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어졌는데 최대한 7톤 정도의 무장을 이제 탑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공중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젠10C가 좀 우위를 점했던 게 뭐냐면 일단 조종사의 기량이라던가 무장 측면에서 네. 라팔을 조종하는 인도 공군 조종사보다는 좀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 결과로 인해서 현재는 파키스탄만 젠10C를 운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다른 국가들도 지금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한 번의 사례로 뭐 우리가 중국산 무기가 우수하다 이렇게 확정하기 힘들겠지만 차용지 평론가님 어느 예. 정도 이게 뭐 중국산 무기가 우수하다 이런 면이 또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실제로 중국산 이 무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능을 평가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전에서 얼마만큼 성능을 보였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현재 뭐 전쟁 상황에서 중국 전투기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의 이제 사례다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되겠죠.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평가들을 봐야 되면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글로벌 수출 점유율이 무려 4위나 됩니다. 4위요? 예, 우리는 10위 정도 되는데요. 네. 언제 중국이 저렇게 무기를 많이 수출했느냐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파키스탄과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은 친중국 나라들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미국 무기 다음에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무기가 상당히 잘 개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군사력 지수인 GFP에서도 상위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좀 일부 받고 있는 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하고 전자전, 무이나 초음속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를 통해서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그 현상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순위로만 따지면은 우리보다 높아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그만큼 이 방상 능력을 갖췄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육해공 무기 전력을 우리와 함께 하나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로 가볼까요? 공군력입니다. 자, 문성무 센터장님. 예. 일단 중국 아까 얘기했던 J10이 아니라 J20이 나왔어요? 네, J20이죠. J20은 아마 미국이 가지고 있는 F-35를 염두에 둔 걸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5세대는 4세대와 다른 점이 뭐냐면 스텔스 기능이에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J20은 아까 얘기한 J10C보다는 한 수 위에 진보된 그런 기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거리 작전 능력도 있고요.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최적화된 그런 기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전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눈이거든요. 예. 레이더입니다. 그렇죠. A사 레이더를 가지고 있고 적외선 탐지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표적들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PL-15 아까 지금 J10C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도 PL-15라고 하는 네.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때문이다. 이것을 장착을 해서 먼저 탐지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개발한 것이 바로 J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중국에 그럼 이 J20이 있다면 네. 우리로서의 최강 공군력으로 앞세울 수 있는 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KF-21이거든요. 그렇죠. 보라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보라매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J20보다는 아마 KF-21을 더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K-21은 4.5세대입니다. 네. 스텔스 기능을 일부 도입하고 있고요. 실지 그 다시 말해 에이서 레이더는 뭐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예. 정밀 유도 무기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이라든지 주변 지역에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기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목되는 건 뭐냐면요. 네. 성능은 뛰어난데 가격은 쌉니다. 오. 그러니까 J20 같은 경우는 1,200억 원 정도로 보는데 네. 지금 현재 KF-21은 850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량 생산을 해서 배치가 된다면 막강한 공군력을 구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가성비는 우리가 좋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대엽 평론가님. 만약에 뭐 가정 상황이지만 수직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 KF-21과 J20이 만약에 공중에서 맞붙는다면 어떤 상황이 그려지세요? 참고로 저는 저 두 전투기 둘 다 이제 실제로 봤기 때문에 네. 잘 아는데 젠20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스텔스 전투기 가운데 가장 큽니다. 그래요? 근데 앞에 이제 영상에는 막 고기동하는 장면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기동을 못 해요. 어. 그러니까 너무 기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걸 네. 하게 되면 이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대 지금 젠20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크긴 크네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반면에 이제 우리 KF-21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균형을 맞춘 그런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KF-21을 만들 때 주변국 전투기들의 그런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우리 KF-21이 젠20하고 실제로 근접 공중전을 붙는다. 네.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KF-21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KF-21 기수 앞부분 이제 요거 이제
장거리 공중전 시나리오인데 가상 시나리오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젠 20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한다고. 네. 물론 이제 스텔스 성능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KF-11도 젠 20과 같은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KF-21이 먼저 볼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우리 KF-11도 사실은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예. 반 스텔스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젠 20이 잡기 어렵죠. 그러면 먼저 오히려 선제 공격을 우리 KF-21이 취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단거리 네. 공중전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단거리 공중전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동 성능에서는 KF-11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KF-21이 앞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렇게 J-20에서 미사일이 발사가 돼도 예. 지금 저렇게 J-20이 나오고 거기에 맞붙어서 KF-21이 뜨는데 자, 여기서 미사일이 저렇게 발사가 돼도 KF-21이 충분한 기동으로 저걸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그리고 거군요. 이제 또 한 가지가 통합 전자전 장비라 그래서 네. 국산 전자전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젠 20이 쏜 미사일을 교란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교란시키거나 회피할 예.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전력입니다. 전장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바꾸는 전력 자산인 미사일입니다. 자, 이 미사일 일단 중국의 둥펑이라는 게 떴는데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둥펑인데 이제 한자로 쓰면 동풍입니다. 이제 중국 발음은 이제 둥펑 미사일인데요. 네. 이제 이것은 미사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계열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서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현재 지금 둥펑 미사일이다라고 칭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탄두를 넣느냐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용으로 나누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둥펑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자랑스러운 현무 시리즈가 있잖아요. 우성무 센터장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둥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리즈 계열이 나눠진다면 우리는 현무 시리즈거든요. 현무 1, 2, 3, 4, 5, 지금 6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게 5죠. 여기 이제 5입니다. 그러니까 현무 굉장히 우수한 무기입니다. 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무3 같은 경우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네. 나머지는 탄도 미사일인데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현무 시리즈 중에 현무4가 있거든요. 예. 이게 800km 사거리입니다. 한반도 어디든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고요.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지금 현무5 같은 경우는 이 탄두 무게가 8톤인데요. 네. 최근에 GB57 이란을 타격했던 벙커버스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타격 능력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무5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게 말이죠. 사거리가 300km인데 네. 한두 무게를 줄이면요. 저게 5,000km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도 타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무기, 우리 미사일은요.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둥펑하고 우리 현무하고 비교했을 때 네. 과연 어느 미사일이 더 강력하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서로 용도와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리적 범위나 핵 억지력 면에서는 둥펑이 좀 앞선다고 봐야 돼요. ICBM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밀 타격이나 국지 대응에서는 우리 국산 미사일, 현무 미사일이 앞선다. 이렇게 네.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력은 바다 위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바다 위의 요새로 불리는 해상 전력입니다. 자, 055형 구축함이 뜨는데 아니 이거 중국이 자랑하는 해상 전력이라는데 어떤 함정입니까? 예, 이것이 이제 만재배 수량이 12,000톤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큰 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공세적으로 만든 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라고 한다라면 공세적인 게 있고 방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방어적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055형 구축함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이제 태평양이라든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중국이 해상 전력이라든지 국가 안보들을 위해서 공세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종대왕함을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 앞서 055가 12,000톤급이다라고 했는데 10,000톤급이고요. 우리는 이제 방어
방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특화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형이 아무래도 좀 우수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무기라는 것이 목표와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비교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중국이 이렇게 수직 비교는 좀 어렵지만 뭐 확실히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우세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최근에 심혈을 기울이는 방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AI 기반 미래 무기들입니다. 최근에 중국이요, 박람회를 통해서 이런 걸 공개했어요. AI 드론, 뭐 로봇 병기, 차세대 무기들을 대거 공개하고 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선보인 첫 번째 미래 전장 무기, 그러니까 로봇 늑대라는 겁니다. 지금 로봇 늑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영상을 보면은요, 저게 지금 사족 보행이에요. 저렇게 네 발로 이렇게 성큼성큼 걷는 장면들 곧 이제 영상에서 저렇게 보이는데, 아니 저게 움직임이 일단 개나 뭐 그 늑대와 같다고 해서 늑대 로봇으로 불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통칭을 저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거니까 개보다는 늑대가 조금 이제 공격적인 의미를 충분히 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전술 보조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이것이 AI 기반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보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게 이제 동시에 탄약이나 총기, 보급품을 이제 운반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싸울 수도 있고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저 위에다 이제 소총을 달고서 쏘는 영상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AI 로봇에 기반한 무기 체계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전환점이 바로 저 늑대 로봇이 아닌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저 늑대 로봇과 드론 같이 이제 하면서 네. 전장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저렇게 늑대 로봇이 뭐 잘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저런 로봇이 혹시 없나요?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난해 대테러 작전용 다적 보행 로봇이라는 거를 이제 저거군요. 구입을 한 바 있는데, 네. 저거 이제 현재 육군에서 쓰고 있는 다적 보행 로봇인데, 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시설을 이제 급습하는 네. 그런 모의 훈련인데, 이럴 때 이 다적 보행 로봇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20cm 수직 장애물도 이렇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하 시설과 같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데서 저런 다적 보행이 먼저 들어가서 정찰하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병력들이 보다 안전하게 작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군도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영상만 봐도. 근데 중국이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다적 보행뿐만이 아니라 미래 전장 무기를 또 앞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범고래호라고 뜹니다. 이것도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 저게 굉장히 큰 함정인데 이게 바다를 항해 중입니다. 그런데 저 함정이요,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정이 스스로 알아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항해를 하고 또 목표 해역까지도 스스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게 어떻게 사람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에 기반한 그런 이 무인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인 함정이죠. 네. 그러니까 자율항법으로 목표 해역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58m고요. 배수량이 500톤급이니까 굉장히 큰 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무인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속도가 40노트고 4,000 해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7,400km거든요. 아. 스텔스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고, 더군다나 무인 헬기 탑재도 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스텔스 미니 이지스함이다,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수상전, 대공전, 대잠수함전까지 정말 폭넓은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요. 사실 한국 해군도 저와 유사한 그런 무인정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미니 이지스함이다라고 불릴 만한 게 무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그럼 중국이 또 집중하고 있는 마지막 AI 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벌떼 드론이라고 뜹니다. 이것도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라고 합니다. 보면 저렇게 수십 대,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벌떼 같아요. 지금 굉장히
한꺼번에 이륙을 하는데 근데 저게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공중에서 뭐 대형도 바꾸고 어떻게 보면은 전장에서 적을 포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동시에 타격하는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른바 벌떼 드론이라는 거예요. 김대엽 평론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저런 각각의 드론들을 사람이 조종을 해줘야 됐죠. 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여러 대의 드론을 인공지능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종 드론의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을 하려면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춰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이 드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자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제 중국산 드론들도 보면 네. 나날이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히말라야 높이에서도 그 작동이 가능한 히말라야에서. 네, 그런 소형 드론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네.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의 AI만 이 개발자만 네. 한 50만 명 된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상용이 됐든 군용이 됐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중국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맞불로 우리 드론 개발 수준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실 우리 드론의 개발 수준도 상당히 세계적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AI 기반 그 유무인 복합 체계를 네. 지금 핵심 전력으로 삼고 관련 기술 그다음에 기술 개발과 시범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단급을 예를 든다면 네. 전술 자폭 드론 체계를 정찰해서 표적을 식별하고 자폭 타격까지 일원화된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해서 2027년까지 네. 드론, 로봇, 사이버 전력의 융합 작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 이렇게 수립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한번 예. 풀어볼까요? 퀴즈 띄워주시죠. 자, 그러니까 중국에는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땡땡 로봇이 있다. 아까 객관식 보기를 드렸는데 차영수 선생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목입니다. 목이요? 예, 목인데요. 로봇이 크기가 0.6cm밖에 안 됩니다. 무게는 수그램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이제 센서라든지 소리를 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국의 후난성 국립국방기술대학교에서 만들어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뭐 정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화학 무기를 탑재한다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놀라운 무기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성무 센터장님. 예. 중국이 굉장히 미래전 무기 개발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네. 중국이 한반도 인근에서도 계속해서 도발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도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 우리 군도 과학, AI에 기반한 그런 네. 첨단 과학 기술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선진국인 미군이 동맹 연합방위 체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에서 연합으로 공동으로 공조하고 개발하고 또 시험하고 평가하고 전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중국이 뭐 지금 잠정수역에서 여러 가지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과도 지금 정부가 실용 외교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긴장 또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런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중국의 방산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